과거와 달리 요즘은 성씨와 본관의 의미가 점점 잊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성씨, 본관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알고 계신가요? 한국인의 뿌리를 따라가는 성씨 본관 이야기, 하루 한 장 지혜서입니다. 만약 신라 말기에 한 관리가 전주라는 고을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아는 전주 이씨, 그리고 조선 왕조는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전주 이씨, 전라북도 전주를 본관으로 삼는 이 가문은 조선과 대한제국의 국성이자 500년 왕조의 뿌리가 된 성씨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 거대한 나무의 첫 뿌리가 언제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라의 한 관료 이안에서 시작해 고려의 장군 이양무, 그리고 조선을 연태조 이성계와 그 후손들까지 전주 이씨 가문의 긴 시간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여정을 다 듣고 나면 여러분은 아마도 자신의 성씨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의 무대는 통일신라 후반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나라의 틀이 오래되어 곳곳이 삐걱거리던 시기, 지방 곳곳에서 새로운 힘들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중앙의 왕권은 여전히 화려한 궁궐과 의식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방 세력과 귀족, 그리고 새로운 무장 세력들은 점점 더 독자적인 기반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전라는 이미 비옥한 평야와 바다, 그리고 교통의 요지로서 중요한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전주는 그러한 전라도 지역의 중심 고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곳에 후대 전주 이씨가 시조로 모시게 되는 한 인물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안 자는 견섬. 전주 출신이었던 그는 덕망이 높고 문장이 뛰어나 신라 말기의 사공, 즉 토목과 건설을 담당하는 고위관직을 맡았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선대가 정확히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존재합니다. 일부 전승에서는 그가 신라 토착 귀족 집안 출신이라고 하고, 또 일부에서는 당나라, 왕실이나 다른 이씨 가문에서 갈라져 나왔다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전주라는 고을의 터를 잡고 살며 신라 조정에서 이름을 떨친 이안이라는 인물이 있었고, 조선 왕실은 훗날 그를 자신의 시조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안은 경주 김씨, 가문의 여인과 혼인하여 전주에서 가문을 일으켰다고 전해집니다. 신라 왕실과 혼맥으로 연결된 이 결합은 훗날 왕조를 여는 왕가의 뿌리로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아직 자신이 후대에 국성의 시조로 추앙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몰랐겠지만 한 사람의 선택과 혼인은 수백 년 뒤 한 왕조의 정통성을 떠받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신라는 무너지고 고려가 세워집니다. 이안의 후손들은 전주 일대에서 세력을 이어가며 고려, 왕조 아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고려 역시 처음부터 평탄한 길을 걸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벌 귀족과 무신 세력의 싸움, 외침과 내분이 얽히며 왕조는 여러 차례 요동쳤고, 그 과정에서 전주 이씨 가문도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립니다. 고려 명종 때 나라를 뒤흔든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무신정변입니다. 이방, 정중부 등 무신 세력은 문신 귀족을 몰아내고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이방은 전주 이씨 일족으로 무신 정권 초기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권력은 언제나 칼끝 위에 서 있는 법. 이방은 결국 권력 다툼 끝에 살해당하고 맙니다. 이때 이방의 동생 이리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고향 전주로 내려옵니다. 중앙 권력의 경랑에서 벗어나 한 걸음 물러난 이 선택은 전주 이씨 가문에게 또 한 번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이리는 전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그곳에서 아들 이양무를 낳게 됩니다. 이양무는 후일 고려의 장군으로 활약하며 전주 이씨 가문을 다시 중앙 역사 무대로 이끌어 올리는 인물입니다. 그는 무장으로서의 역량뿐 아니라 가문을 지키는 책임감을 갖고 살았던 사람으로 전해집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양무는 전주에서 태어나 성장했고 이후 여러 전투에 참여하며 공을 세웠습니다. 그의 삶에서 특히 중요한 순간은 나라가 외침과 내부 혼란으로 흔들릴 때 전선을 지키며 고려 왕조에 대한 충절을 보여준 점입니다. 이 충절은 훗날 조선 왕조가 전주 이씨 가문을 왕가로 내세울 때 중요한 덕목으로 해석됩니다. 충성스러운 장군의 계보에서 새 왕조의 시조가 나왔다는 서사는 백성들에게도 설득력 있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이양무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안사입니다. 이안사는 전주에서 태어나 지방 유력 가문으로 성장하던 전주 이씨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진 인물입니다. 그는 전주 일대에서 향리로 지방 사족으로 활동하며 가문의 경제력과 사회적 영향력을 키워나갔습니다. 고려 왕조 말기 나라 안팎이 불안정해지던 시기에 이안사가 보여준 선택과 생활 방식은 후대에 그를 단순한 지방 호족이 아니라 새로운 왕조의 뿌리로 기억하게 만듭니다. 조선이 개국한 이후 태조 이성계는 자신의 직계 선조들에게 왕의 칭호와 묘호를 올렸고, 그 과정에서 이안사는 목조로 추존되어 조선 왕실 계보의 중요한 축을 이루게 됩니다. 이양무와 일인, 이안사로 이어지는 이 선대 계보는 선원성계, 즉 옥처럼 귀한 혈통의 근원을 뜻하는 이름으로 정리됩니다. 여기서 선원이라는 표현은
곧 조선 왕실의 뿌리를 의미합니다. 전주 이씨의 족보에서 이안에서 이양무, 이안사, 그리고 그 후손으로 이어지는 계보는 단지 한 가문의 족보가 아니라 조선 왕조의 정통성을 설명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제 무대는 다시 한번 크게 전환됩니다. 고려 말 몽골과의 관계, 왜구의 침입, 권문세족의 횡포 속에서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사람들은 새로운 질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혼란의 중심에 한 장군이 서게 됩니다. 바로 이성계입니다. 이성계는 전주 이씨 가문의 후손으로서 함경도 일대에서 성장한 무장이었습니다. 북방에서 거란과 여진을 상대로 싸우며 이름을 떨친 그는 고려 왕조 말기에 이르러 나라를 지탱하는 핵심 장군 가운데 한 사람이 됩니다. 위화도 회군은 그의 인생뿐 아니라 전주 이씨 가문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은 선택이었습니다. 회군이라는 결단이 없었다면 전주 이씨는 유력 가문 가운데 하나로만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왕조 교체라는 거대한 결단을 내리고 결국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세웁니다. 조선의 국성은 자연스럽게 시조의 성씨인 이씨, 그 중에서도 전주를 본관으로 삼은 전주 이씨가 됩니다. 이로써 전주 이씨는 단순한 본관 가문이 아니라 한 나라의 왕실, 즉 국성을 상징하는 집단이 됩니다. 태조 이성계는 즉위 후 자신의 선조들을 왕으로 추존하고 전주의 선조들을 기리는 사당과 능묘를 세우게 합니다. 전주 한옥마을 인근에 자리한 경기정과 조경묘는 조선 왕실의 뿌리가 어디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조선시대의 전주 이씨는 곧 왕실 그 자체였습니다. 왕과 왕비, 왕자와 공주, 그리고 수많은 종친들이 모두 전주 이씨라는 하나의 가문 아래에서 분파를 이루었습니다. 전주 이씨의 분파수는 공칭 100여 개가 넘는다고 전해지는데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왕자와 공주, 그리고 그 후손들을 중심으로 한 파조들입니다. 조선 초 태종과 세종, 세조와 성종으로 이어지는 시기는 전주 이씨가 나라의 틀을 다진 시기였습니다. 왕실뿐 아니라 각 분파의 종친들도 관료와 학자, 장군으로 활동하며 새로운 유교 국가의 기틀을 놓았습니다. 중종반정, 인조반정처럼 왕조 내부에서 일어난 정치적 격변도 결국 전주 이씨 일족의 권력 이동이었으며 왕실 내 파벌 싸움은 곧 전주 이씨 내부의 갈등으로 기록됩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왕권은 약해지고 신분제는 경직되었지만 전주 이씨 왕실은 여전히 상징적인 최고 계층으로 남아있었습니다. 흥선대원군과 고종, 순종으로 이어지는 대한제국의 마지막까지 전주 이씨 가문은 국가의 얼굴로서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왕조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1910년 한일병합으로 조선과 대한제국은 국권을 잃었고 전주 이씨 왕실 역시 정치 권력을 상실합니다. 왕족의 신분은 더 이상 법적 특권을 보장하지 못했지만 혈통과 가문의 이름은 남았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한국전쟁을 거치는 동안 전주 이씨 후손들 가운데 일부는 정치 독립운동에 뛰어들고 일부는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해방 이후 왕조는 사라졌지만 전주 이씨라는 이름은 현대사회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1950년대 이후 조직된 전주 이씨 왕실 종친회는 흩어진 후손들을 모으고 조상들의 묘역과 사당을 관리하며 왕실의 전통과 예법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오늘날 전주 이씨라는 성씨를 가진 사람들은 정치, 경제, 학문, 예술, 대중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지낸 인물, 독립운동가, 법조인, 학자, 연예인과 예술가들까지 전주 이씨라는 이름은 더 이상 왕궁 안에만 머물지 않고 한국 사회 전반에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문을 둘러싼 오해와 질문들도 함께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묻습니다. 정말 전주 이씨라는 이름을 쓴다고 해서 모두 조선 왕실의 직계 후손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오입니다. 조선시대에도 전주 이씨라는 본관을 쓰는 집안은 왕실 직계 외에도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었고 신분 상승과 입양, 양자로 인한 계보 편입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주 이씨라는 이름이 확산되었습니다. 왕실과 혈연적으로 가까운 계통이 있는가 하면 단지 같은 본관과 성씨를 공유하는 집안도 많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지점은 시조 이안의 기원에 대한 논쟁입니다. 어떤 전승에서는 그를 중국에서 온 귀화 인물로 설명하고 또 어떤 전승에서는 신라 토착 귀족의 일원으로 봅니다. 반면 현대 연구자들 가운데 일부는 왕조가 스스로의 정통성을 높이기 위해 선대의 출신을 미화하거나 외국 왕실과 연결시키는 서사를 만들어냈다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분명한 사실은 전주 이씨라는 이름이 단지 피와 혈통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한 고을 전주에서 시작된 한 가정의 삶과 선택, 그리고 그 후손들이 시대마다 고민하며 내린 수많은 결정들의 집합입니다. 신라 마란 관료의 덕망과 문장, 무신정변 후 고향으로 내려온 한 형제의 선택, 전장을 누비던 장군의 충절, 왕조를 바꾼 장군의 결단, 마지막 황실 후손들의 고단한 삶까지 그것이 모두 모여 전주 이씨라는 하나의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뿌리란 무엇일까요? 뿌리는 단지 피를 나눈 혈통의 선을 의미하지 않을 것입니다. 뿌리는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동시에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전주 이씨 가문의 역사를 따라가면서 우리는 한 가문이 어떻게 왕조가 되고 또다시 평범한 성씨로 돌아왔는지를 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변하지 않은 것은 권력이나 지위가 아니라 시대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선택을 했던 사람들의 얼굴입니다. 여러분의 성씨와 본거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가문 이야기에도 아마 알려지지 않은 시조의 선택, 누군가의 희생과 도전이 숨어 있을 것입니다. 전주 이씨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뿌리를 돌아보고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미래의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을지를 생각해보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